가족 힐링 브이로그 정은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여기 데크했던 소파를 지금 밑으로 내려서 정한이가 먼지 털고 있고. 잘한다 우리 아들. 앉으면 여기가 되게 시원하거든 정한아. 그래? 저기보다도 여기가 더 시원해. 바람이 엄청 불어. 바람이 이렇게 막 바닷바람이 불어.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게 바람이 싹 불어서 여기서 여기서 모이는구나. 엄청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 싹 청소해서 저기 앉자.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쏟아지는 영상들 속에서 친구님들이 제 영상 못 찾고 지나치실까봐 썸네일에 1000만원 들고 이민가족이란 문구도 쓰고 제 채널을 알게 되신 분들께는 저희 가족 배경을 짧게라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에 그 단어를 자꾸 언급하게 됩니다.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전 영상을 못 보신 건지 댓글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천만원 시리즈 영상을 올린 지 오래되기도 했고 뉴질랜드에 온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 조금 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 직업이 궁금해요. 어떤 비자로 가셨어요? 그동안 이 질문 진짜 많이 주셨는데 오늘 이 부분도 말씀드려 볼게요. 둘 다 흑수저 출신이라서 빚으로 시작했죠. 돈은 없지, 도장은 차려야겠지. 권리금이 헐값에 나온 태권도장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카드 대출을 받아서요. 손댈 게 너무 많아서 하나부터 10까지 남편이 직접 리모델링도 하고 관원생이 20명도 채 안 되는 태권도장을 단 1년 만에 2관까지 확장하면서 그 지역 인기 도장이 되었어요. 차량 기사님이 펑크 날 때는 제가 운전도 했어요. 가족이 영혼을 갈아 넣을 시간이었죠.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는데 오죽하면 임신 7개월에 갑작스럽게 출산을 했겠어요. 큰아이 둘은 유치원 다녀오면 태권도장에서 살았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관장님인 아빠가 자랑스럽고 멋있지만 지금이 좋대요. 우리랑 놀아주고 많은 시간을 함께해서 훨씬 좋대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남편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만큼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급성장 시켰는데 탈이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하죠. 돈이 벌리는 만큼 영혼이 피폐해짐을 느꼈고 그로 인해 부부싸움도 잦았어요. 인수받은 지 이제 겨우 1년인데 이제 돈 모을 수 있을 텐데 저희 부부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태권도장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당연히 처음 인수받을 때보다 몇 배의 권리금을 받았지만 빚으로 시작해서 늘린다고 또 빚. 이리저리 빚 청산하고 보니까 통장이 얼마 안 남더라고요. 그 후 1년간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부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년을 냅다 쉬었어요. 그동안 못 다닌 여행도 다니고 저는 자기 개발에 에너지를 쏟고 최대한 아끼면서 에너지 충전을 했어요. 돈이 바닥 나가는데 안 불안하냐고요? 저는 없음보다 있음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편이에요. 통장에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가 아닌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쉬는 동안 잘 쉴 수 있었어요. 이사 갈 거야? 그만 가자 이사. 놀다 보니까 통장에 1000만원이 남더라고요. 아, 궁금하실 그 한국 살던 집이요? 여기가 뭐 자가였겠어요. 보증금 아주 최소한의 월세 전원주택에 살았었어요. 수도권에 태권도장 운영하면서 시골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저희 부부는 생각하면 바로 실행하는 편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원하는 대로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거짓말처럼 진행이 되거든요. 돈이 없는 걸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꼭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얼마 안 되는 보증금 빼고 세간 살림 정리한 돈으로 나머지 빚도 정리하고 그렇게 통장에 1000만원 들고 한국을 무작정 떠나게 되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으가. 지금부터 한숨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전재산 1,000만 원 들고 이민 가방 2개로 5 식구가 여행을 떠납니다. 뭣도 없으면서 호기롭게 세계 여행이라는 타이틀을 품고서요. 이때도 1,000만 원밖에 없는 데가 아닌 1,000만 원이나 있는데 마인드를 풀 장착하고 말이에요.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고 세계 여행 첫 발걸음을 말레이시아로 향합니다. 무념무상으로 실컷 놀다가 호주행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급 노선 변경한 건 아시죠? 몇백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뉴질랜드에 덜컹 그렇게 도착하게 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차를 삽니다. 1,300불이에요. 공항에서 가려는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3시간이 걸렸는데 어차피 사야 할 차라면 지금 사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행 겸 들린 말레이시아에서 3주를 머물면서 인터넷으로 이틀 만에 이동할 나라와 지역을 결정했다. 일주일 후 뉴질랜드에 도착했다. 공항 근처 숙소를 잡고 하루 머물렀다. 다음 날 차를 바로 구매했다. 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숙소를 잡았다. 우선 일주일을 그곳에 머문다. 숙소비만 해도 하루 비용이 일주일치라니까 안 믿어지시죠? 지금 보고 계신 숙소가 그때 그 숙소입니다. 방도 하나 더 있고 화장실도 있는걸요. 지나가 보니까 저도 믿기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고 무조건 된다는 믿음 하나로 움직였으니까요. 그렇다고 간절하게 목매달고 절실한 심정은 아니었고요. 주원이 갈까? 의심 하나 없이 가자. 당연히 된다라는 순수하지만 강한 믿음이 가자, 있었어요. 빠빠 안녕. 숙소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여기가 진짜 뉴질랜드야? 라는 생각이 실감이 안 났어요. 주일에 한인교회를 들렸는데 작은 지방의 소도시이다 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마침 다음 주부터 피아노 반주가 공석이었고 그렇게 피아노 반주를 얼떨결에 맡게 되었죠. 언제까지 이곳에 있게 될진 몰라도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며칠 후 남편에게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어요. 고민할 새도 없이 당연하듯 바로 비자 진행을 했죠. 그리고 비자 신청 9일 만에 취업 비자가 나왔어요. 그 당시 이민법이 까다로워서 주위에서 기대 말아야 속편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나와도 6개월 후에나 나오고 길게 받아야 1년짜리라고. 좋다 자기야. 좋다. 비자 받자마자 남편은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뉴질랜드는 월급이 아닌 주급이라서 너무 다행이었죠. 돈이요? 진작에 떨어졌죠. 비자를 신청해서는 금방 나왔지만 생활한 기간은 1달 정도 됐으니까요.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이민 가방 2개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도 돈 들 게 있더라고요. 노트북, 카메라, 시계, 가방. 저 100불이야? 너희는 뭐만 하면 다 100불이야 왜? 팔다 심지어는 애들 옷까지 팔았으니까요. 팔고 생활하고 또 돈 떨어지면 팔고 생활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해요. 왜 못 말해?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나와도 언제 나올지,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기약 없는 상황에서도 팔 게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했어요. 팔다 더 이상 팔 것이 없을 때 비자가 나왔으니 저희 부부는 부둥켜 안고 팔짝팔짝 뛰고 웃으며 또 울었어요. 살면서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인생의 명장면이 될 것 같아요. 후에 영주권 받았을 때보다 더. 일단 비자가 나왔으니 남편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최저시급의 외벌이로 5 식구가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게 결코 쉽진 않았어요. 지방이라 태권도장이 없기도 했고 저희 사정을 아시고 교회에서 예배 후에 클래스를 열어서 부수입을 만들며 생활했어요. 소소하지만 그 당시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주에 100불로 5 식구가 생활하며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으니까요. 지난 브이로그 보시면 그때 어려움이 느껴지실 거예요. 월세랑 공과금도 밀려보고 먹거리가 뚝 떨어졌는데 쌀 한 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는 소스 하나 없었으니까요. 한 주 한 주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다른 데는 전혀 지출할 엄두를 못 냈죠. 애들 옷이나 장난감, 모든 세간 살림은 주위에서 얻거나 없으면 없는 대로 생활했어요. 한국에서 풍족하게 생활하다가 너무 다른 극과 극 체험이었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여행하면 없어도 즐겁잖아요. 그릇이 없으면 종이컵에도 밥 먹고 젓가락 없으면 손으로 먹기도 하고 냄비밥 하다가 탄밥 먹어도 있는 재료로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에 통쾌하셨던 경험 한 번씩 다들 있지 않으세요? 여행 가서는 그렇게 없어도 즐거운데 왜 삶의 터전에서는 다 갖추고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없으면 불안하고 채우기에 급급할까요? 달랑 이민 가방 2개 들고 한국을 떠나올 때 그 마음을 장착하고 출발했어요. 그랬기에 풍족하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었어요. 뭐가 없다가도 하나가 생기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의 깊이와 의미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영상이 있네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공과금 밀려서 인터넷이 끊겼을 때예요. 남편도 인터넷을 사용해야 됐고 1호는 집에 있는 책은 이미 다 봤고 저는 영상 편집을 했어야 됐거든요. 다행히도 도서관에 와이파이가 빵빵하니 날도 좋겠다 주차하고 감사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요? 부모가 불안한 감정을 가지지 않으면 결핍으로 여기지 않아요. 삶에서 보고 배운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이들과 그때를 얘기하면서 웃어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여행 중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 다 오픈할 수는 없었지만 5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다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네요. 돈도 음식도 떨어져서 티 안 나게 발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밀가루가 조금 남은 걸 발견한 거예요. 다행히 소금도 있어서 수제비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소금도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조미료 하나도 여유롭게 살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딱 일주일 장을 봤거든요. 예전 영상 보시면 일주일에 100불 장보기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나아졌을 때랍니다. 그 전에는 일주일에 50불, 약 4만 원 정도 새끼로 세네요. 그래서 수제비를 만드는데 물 조절을 실패해서 밀가루가 부족한 거예요. 결국 밀가루 죽을 먹었어요. 그 당시 뭐 하루만 일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농사도 지어서 해먹으면서 생활에 큰 보탬도 되고 주신 사랑 보답하면서 이웃과 나눠 먹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감사의 크기가요. 어마무시하게 배가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막내 유치원에서 마트 상품권을 뜬금없이 주시질 않나 집 앞에 고기 한 박스가 놓여 있었던 적도 있었고 코로나 때 집주인이 렌트비 반을 절감해 주셨어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당연히 정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그 당시 생각했거든요. 주위에 아무도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던 거예요. 산책 가다가 집 앞에 프리로 나온 과일을 감사히 먹고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양을 이민 초보자였으니 뉴질랜드가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죠. 그런 분위기가 맞긴 한데 그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더 얘기하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라 그때 일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웃에서도 저희 사정을 자세히 모르셨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모르셨기 때문에 만약 이 영상 보신다면 마음 아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오늘의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그저 열심히 하루하루를 잘 놀면 소명 다 한 건데 온 우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늘에 나도 부모님이 계신데 무엇을 걱정할 게 있나? 그렇게 힘들 때마다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힘을 내고 위로를 받았어요. 아무 걱정 말고 인생 여행 잘하자. 어두울수록 한 줄기 빛이 눈부시게 빛나듯 너무 뭐가 없다 보니까 가끔 뭐가 생기면 생명의 빛처럼 감사의 빛이 그리 크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온통 있음의 연속이었어요.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자꾸만 생겨났어요. 이거 뿌리자 이거. 입을 안 돼. 해보자 엄마랑 같이. 자기 얼마큼 풀어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전 재산 1,000만 원 들고 이민 가방 2개로 5 식구가 왔는데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었으니까요. 전 감사가 9할이고 영주권은 1할이라고 생각해요. 비자도 어려워졌는데 영주권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후 갑작스런 정부의 발표가 나옵니다. 특별 영주권.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당연히 영어 점수도 필요 없었고요. 취업 비자가 끝나기도 전이었는데 그렇게 비자 걱정 한 번 없이 영주권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오, 멋있는데. 멋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으면 엄마 조를 생각부터 하지 말고 엄마를 감동시켜라. 그러면 엄마는 너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준다. 저희 남편이 평생을 운동만 하던 사람이라서 냉장고가 영어로 뭐냐고 물으면 친구님들 아시죠 이제? 남편이 뭐라고 했죠? 네, 아이스박스 맞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영주권 도전을 위해 IELTS 6.5를 받아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와서 또 공부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할 에너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늘을 감동시켜봐요. 심플하지만 심플하지 않은 1,000만 원 영주권 스토리였습니다. 수다 떠는 동안 청소가 끝났어요. 기념으로 사진 한 장 남기고 직업 이야기 나눌게요. 있는데 이미 있어. 오늘 다 왔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수다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끝도 없이 주신 질문이었어요. 여러 번 언급했듯이 덜렁 뉴질랜드에 관광 비자로 여행 왔는데 무슨 준비를 해서 왔겠어요. 이민을 애초에 준비하고 온 게 아니라서 이민 관련해서 아는 게 잘 없어요. 검색 조금만 해봐도 정보가 무궁무진. 무슨 수풀림 온 것 같아. 교회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제가 피아노 반주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마침 직원을 충원하시려던 타이밍이었고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일자리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비자가 나올지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넣어놔 보자. 기대 말고 있자 하셨어요. 혹시나 안 되면 실망이 클 테니까요. 그 당시 이민법이 어려워진 상태라서 비자 예측이 전혀 안 됐거든요. 카테고리는 리테일샵 매니저로 들어갔어요. 경력이 필요했는데 한국에서 저희가 태권도장 운영하기 전에 일했던 경력을 인정받았어요. 지방이라서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접수하고 9일은 심하긴 했죠. 귀한 감사의 인연을 뉴질랜드 도착하자마자 만나게 되어 영주권까지 받으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영구 영주권까지 나올 예정인데 그때도 같이 기뻐해 주실 거죠? 뉴질랜드의 대부분 한인분들은 리테일샵이나 스시를 운영하세요. 조금만 검색해봐도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어서 제 기준에 그렇게 대단한 답변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질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유튜브를 흔쾌히 찬성하지 않았었어요. 본인에 관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지금이요? 지지해 줍니다. 사실 영상 만드는 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에 반해 월급은 정말 짜요. 오래 쉬다가 최근에 올렸더니 지난달에 20만 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영상 기획하고 글 쓰고 애들 학교 보내고 또 내내 편집하고 한 달을 그렇게 꼬박 했는데 20만 원. 근데 왜 하냐고요? 영상 만들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글 작성하면서 반성도 하고요. 기획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다도 꿈꿔보고 영상 뒤적거리면서 아이들과의 추억도 되새겨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화낸 것도 후회하고 오면 잘해줘야지 마음도 단단히 먹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 친구도 많이 생겼잖아요. 영상 만들면서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뒤늦게 큰 지지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동안 눈이 불편하니까 밤내가 심했는데 오히려 영상 만들 때가 더 활기차다고 쉬엄쉬엄 하라고 했어요. 냄새가 좋다. 여기까지 난다. 그렇게 영혼을 갈며 만들었는데 당연히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너무 힘이 되죠. 댓글로 피드백 받으면서 더더욱 힐링이 된답니다. 좋아요가 올라가면 나 잘하고 있구나 셀프 궁디 터닥터닥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과 뜻이 맞아서 부럽다고 하시는데요. 전 극강 이상파고 남편은 극강 현실파예요. 결혼 전부터 여동생이 있는 미국에 가려고 했던 저와 남편은 나고 자란 동네 떠나면 죽는 줄 알았던 사람인데 해외 나오는데 10년 걸렸어요. 지금은 남편이 저보다 더 좋아해요. 워낙 좀 예민한 남편이라서 한국보다 신경 쓸 일이 적어서 편하고 좋대요. 비자에 대한 큰 스트레스가 없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분명 달랐을 거예요. 가장이고 주 신청자이고 현실파이다 보니까 뉴질랜드에 와서 그 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저와 뜻을 함께 해준 저의 남편임을 고백합니다. 정한이 감사합니다. 양손으로, 정한 두 손으로 받아야지. 주요 두 손으로. 주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분이 너 이거 엄마 주지 마. 주지 마. 두 손으로,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가서 이제 놀아. 두 손으로 받아요. 연고 하나 없다면서 집은 왜 이렇게 좋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장뿐만 아니라 좋은 집까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렌트해 주셨어요. 예전 영상에 집을 갑자기 2번이나 이사한 적이 있는데요. 뉴질랜드 오자마자 살았던 첫 번째 집 말고 2번째와 3번째 집이었어요. 그때의 궁금증을 아직도 댓글로 주셔서 저희의 추억 가득한 첫 번째 빨간 집 아시죠? 그 집이 5년 전에 주당 380, 지금은 530불로 올랐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550불이고요. 같은 컨디션이면 700불까지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도시는 1000불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해야 하나 싶은데 그동안 꾸준히 의문 주시는 댓글을 보면서 확실히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다 알아보고 왔더라면 오히려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지나고 보니 거짓말처럼 어쩜 그렇게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았을까. 당연히 제가 그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었죠.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도 어디 내 뜻대로 다 되나요? 가고자 하는 길로 의심 없이 가다 보면 그때마다 길이 나와요. 막다른 길이 나오면 뒤돌아가면 되죠. 그때마다 해결책을 찾으면 될 뿐이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첫 번째 집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나도 힘들면서 우리 같이 힘내자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불러드렸던 노래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치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저 세상이